밤사이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딱 예상 수준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 이 HBM 향 쪽의 종목들이 일부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치로만 보면은 절대적인 수치가 마이크론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숫자는 좋은데 월가의 분위기는 예상치 딱 부합했어 이 분위기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용민 팀장님? 네, 딱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이 정도는 나올 줄 알았어.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어쨌든 달성을 했고 HBM 물론이고 레거식 쪽도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증명됐다라는 게 약간 이제 안도를 했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PS 예상치가 1.6달러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1.91달러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하면 예상치보다는 20% 이상 이렇게 좀 올라온 것이고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제품 믹스가 굉장히 개선이 됐다. 역시 HBM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좀 개선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좀 강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망치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과거의 데이터가 돼버린 거니까. 근데 이제 Q-on-Q 기준으로 38%가 증가 이제 그런 전망을 좀 내놨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HBM 없이는 어떤 이제 실적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기존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좀 SK하이닉스가 강세가 나오고 삼성전자는 좀 정체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도 이 마이크론에 이렇게 빗대서 보면은 역시 뭐가 됐든 간에 HBM의 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와야지만 지금 맨날 좀 6만 원 언저리에 좀 놓여 있는데 정고점인 6만 원 중반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그 시점은 역시 HBM에서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사점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HBM으로 시작해서 HBM으로 귀결됐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TC본더 장비 쪽,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반응을 보였고 하이닉스도 프리마켓에서는 주당 30만 원을 돌파했는데 사실 소부장들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많이 못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소부장 전략은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지 김영재 이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소부장도 이게 사실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유리기판도 최근에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그 안에서 투자의 대상의 풀은 HBM 관련을 하는 뭐라도 조금이라도 HBM이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적이 이제 성장세로 다시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또 밸류에이션도 사실 전기전자 쪽에서는 좀 자주 보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수준도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 안에서 고르셔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주가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 그런 종목들 안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도 항상 관찰하시면서 좀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옥석가리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소외되어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HBM의 콜 테스트 관련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6만 전자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 여부에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정용민 팀장님이 힌트는 앞에서 주셨거든요. 김영재 이사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삼성전자의 주가 힙이 SK하이닉스와의 주가 힙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봐서 매매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고점 근처만 가면 이제 실망하는 그런 것을 자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다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61,700원일 거고요. 장중 고가로는 62,00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2,000원을 확실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쫓아서 사겠다. 그 이전은 무조건 관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HBM 관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호실생 재료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메인 엔비디아 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사는긴 사지만 그래도 파는 날도 항상 좀 나오는 그런 관계로 아직은 SK하이닉스와는 좀 확실히 그 외국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아직은 좀 다르지 않나라고 보여서 삼성전자는 이제 주가가 좀 더 높아지는 때 따라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르는 걸 확인하고 조금 따라가는 전략도 충분히 안전한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 전략 두 대장주를 좀 다르게 가져가는 전략이 현명할지 우리 정경민 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어느 순간부터 두 종목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질문도 좀 많이 받았는데,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포캐스팅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AMD 이런 것들의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부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반면에서 이제 혼자만의 몸이 아니죠. 시장 에너지까지도 이렇게 좀 봐가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 유입까지 봐가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의 간극이 조금 이제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미국장을 보면서 오늘 이 종목이 올랐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의 타점 진입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그냥 오른 게 없는 정도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뭐 밸류업이 어떻고 뭐 어떤 뭐 자산 가치가 어떻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자산 가치 대비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반영하고 못하고 있는 공룡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지금 한 430조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 350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 뭐 자기 밸류만 찾아간다 하더라도 한 20% 정도 올라간다 한들 삼성전자가 함부로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는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저희 제도권에서 느끼고 있는 점이 해외 주식에서 유턴해서 오는 그런 자금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조선, 방산, 뭐 원전, 뭐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린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 손을 못 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쪽에 약간 선호도가 굉장히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스며든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점에 있어서의 이제 개인들의 수급의 어떤 선호도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늘 우리가 외국인 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좀 메이저 수급 주체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거래 대금이 뭐 20조 중반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런 돈의 힘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HBM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수치가 찍히면서 모멘텀이 나오면서 빠르게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좀 좋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SK 하이닉스는 미국장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하는 그림자 매매를 할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 삼성전자는 스며가듯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느리지만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 이렇게 좀 양분해서 보신다면 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그래도 골라라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를 뜨뜻미지근하지만 그래도 진짜요? 네, 하반기 특히나 이제 한 3분기 이후를 바라보고 뭐 가져가 보는 그런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 최소한 마음은 굉장히 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김영재 이사님이 옅은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경민 팀장님은 소부장 쪽에서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겠어요? 그건 또 약간 또 아니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아까 김영재 이사님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전고점이었던 6만 원 그 중반대 한 6만 2, 3천 원을 돌파하는 지점이 나와야지만 이제 소부장도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어쨌든 지표의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른 이제 그런 소부장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밸류에이션 스텝 뭐 이상한 뭐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어쨌든 전방위 업체가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1선, 2선 종목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이 지금처럼 뭐 5만 원 찍었다가 6만 원도 갔다 그러면은 실적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의 방향성 또 주가의 소부장이라 하더라도 주가의 탄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소부장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냥 SK 하이닉스 쪽이 지금은 오히려 좀 쉽지 않을까. 오늘만 소부장 안에서는. 네, 소부장으로 봤습니다. 오늘만 네. 보더라도 뭐 등치가 커서 그렇지 한미반도체나 또 저 한화비전 이런 것도 이제 소부장으로 분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좀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이런 모멘텀 플레이는 소부장 쪽이 맞고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 좀 맞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의 소부장들은 저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얕은 수준입니다만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저는 뭐 테스터 쪽을 가장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 안에서도 테스트 장비 네. 업체
어느 쪽 보세요? 먼저 SK 하이닉스는 이제 ISC 쪽이 이제 먼저 좀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리노공업도 뭐 직접적 연관은 없어도 뭐 좋을 것 같고요. 뭐 SKC 쪽도 좀 좋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테스터 쪽은 뭐 삼성전자가 뚫고 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공정 안에서도 테스트 장비 업체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주 토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뭐 대장주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밑단의 밸류체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소재 쪽에서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용재 이사님 어떤 종목 보세요? 사실 뭐 변동성이 이게 심한 종목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제 꾸준하게 그냥 안 보고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오테크닉스라는 장비주입니다. 이 1분기에 일단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이제 변곡점으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레이저 그루빙과 디본드 장비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이저 그루빙은 이제 후공정 핵심 장비로 웨이퍼 표면에 이제 절단선을 미리 파내는 공정인데 여기에 이제 디본더 같은 경우 웨이퍼를 캐리어와 탈착하고 접착제 잔여물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근데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칩넷 수요 확대로 이것이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실적은 꾸준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추세도 이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금 완성된 상황에서 꾸준하게 지금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HBM에 뭐 들어가느냐 보는 것도 있고 수급도 괜찮다 그런 거 본다면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시에 이제 저점 매수를 꾸준히 하는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후공정 장비 안에서도 이 레이저 마킹 장비 업체 이제 1위 업체입니다. 이오테크닉스를 한번 잘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경민 팀장님은 어디서 좀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면서 토픽 종목 제시해 주실까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검사 장비 테스터 쪽을 네. 좀 뭐 꼽고 싶고요. 다소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팸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펩트론이 아니라 펩트론 팸트론. 아니고 팸트론이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원래는 이제 SMT가 이제 그 표면 실장, 그 웨이퍼 표면 실장 하던 이제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제 3D 검사 장비 쪽으로 좀 새롭게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금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뭐 EPS 얼마에 뭐 멀티플 얼마 곱해서 적정 주가 얼마 이렇게 내기에는 좀 잠재력을 좀 보고 제가 좀 네. 꼽은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HBM 검사 장비가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저전력 HBM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소캠 검사 장비 이 두 가지가 좀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뭐 HBM은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퀄 테스트 통과 이후에 지금 투심이가 뭐 좀 열린다 뭐 이런 좀 후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소캠 쪽은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모두 좀 테스트를 좀 거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좀 재료가 좀 전해지면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한 40% 정도 좀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들리는 후문이 뭐 진짜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투심이를 통과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 좀 본격 지금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주가가 뭐 한 5천억 이상으로 좀 레벨업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게 뭐 큰 비중을 실다기보다는 뭐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일정 부분 한번 담아보고 주가가 과연 이제 그 퀄티스트를 통과해서 투심이도 통과해서 정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매출 쪽에서 매출이 지금 검사 장비 쪽에서 매출이 80% 찍히는 팸트론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자, 내일장 투자 전략 들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이사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상당히 좀 장중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다가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내일도 만약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라면 저는 매수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수는 이제 단기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제 업종분으로 본다면 반도체라든지 증권 또 바이오 그다음 인터넷 관련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진 증권과 인터넷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고 정경민 팀장님의 전략은요? 저는 너무 좀 속된 말로 쫄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네, 이 시장이 좀 속도에 좀 취해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오늘 뭐 장중 반등, 뭐 오늘 낙폭만 봤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를 오늘 반등으로 좀 들어 올려놨거든요. 굵고 짧은 조정을 저는 뭐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이 색깔이 변한 듯하지만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몇몇 종목들 조정 크게 나온 것 빼고는 조정폭이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시가 색깔이 변한 듯하지만 주도주는 계속해서 품격을 가지고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에너지가 서서히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은 아직도 20조를 넘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한 달 전비해서 10조가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뭔가를 팔아서 새로운 거를 사야지만 이게 빠지고 움직이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게 올라간 상태에서도 들어오는 돈에 의해서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아주 강세장이 좀 연속선에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인버스 이런 쪽에 이렇게 기웃거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유턴되는 자금들이 좀 더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거래 대금이 25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았었던 뭐 바이오, 뭐 로봇 뭐 이런 쪽의 선호도가 갑자기 확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약간 이렇게 좀 횡보하는 구간이 온다면 약간 보험의 차원에서라도 바이오나 로봇의 대장주 정도는 한두 개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시면서 하반기를 준비하신다면 저는 적어도 포모를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래 대금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쪽에는 아주 짧게 대응을 하시거나 너무 큰 비중을 실지 않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와 로봇의 대장이라면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움직이는 대장입니까? 뭐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은 또 너무 상위니까 또 35만 원짜리 사세요 그러면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리가캠 정도, 뭐 ABL 뭐 이런 쪽도 뭐 요즘에 또 잘 뜨고 있는 D&D, 뭐 D&D 파마텍 뭐 이런 경우도 뭐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정경민 팀장, 김용재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